네, 늘 유쾌한 웃음소리 알파 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애정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진짜 어제도 눈에 피날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해요. 저희 먼저 댓글에서 NFT 한번 봐달라는 분이 한번 계셨었는데 오늘 NFT 얘기도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주도 최근에 유메이드 비롯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위믹스 토큰에 대해서도 딥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얘기 나눠봐야 돼서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위믹스 논란부터 짚어보는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근데 그 NFT 죄송한데 오늘 NFT까지 못 가고 NFT 전 단계는 이제 가상화폐에서 끝을 암호화폐에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위믹스 최근에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메이드하고 가상화폐에 좀 제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어쨌든 위믹스 근데 어차피 이게 연결이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얘기라고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규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위믹스를 네네. 왜 이렇게 파보냐. 위메이드가 사실 네네. 결국 이제 위믹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게 어떻게 증권이 네. 되느냐 아니냐가 위메이드 주가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 생태계에도 그렇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위메이드에서 출시한 가상화폐거든요. 네.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위믹스 가격 차트를 잠시 좀 볼 건데 네. 이게 작년 11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다가 좀 식었다가 그쵸. 네. 다시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위메이드 맥스란지 위메이드의 차트가 좋아지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이 가격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 위믹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순수하게 이제 화폐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증권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모 변호사께서 이제 네. 위믹스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반 혐의가 있다. 그래서 금융에 이제 신고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믹스가 지금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P2E 게임 여기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잖아요. 그 사이버머니를 투자 계약 증권으로 판단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판단에 들어갈 거예요.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이란지 암호화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결국 규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연결되는 게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가 증권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은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처분을 하게 될 때는 무조건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네. 그 규정이라는 게 주식과 마찬가지로 모집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접수를 해야 되고 금융위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처분할 때는 처분이한테 또 소각을 할 때 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위믹스 토큰이 화폐냐 이제 증권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화폐가 되면은 소유권이 있는 거고 증권이 되면은 청구권이 있는 건데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화폐로 그러니까 증권이 안 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거 잠깐 정정할게요. 화폐가 네. 아니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게임 아이템으로 볼 것이냐. 화폐가 아니라 게임 지금 아이템. 우리가 모바일 게임이나 이제 기존 게임 같은 경우도 인소프트 같은 경우도 아이템 같은 것들 규제 안 하잖아요. 사업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 내에 한 어떤 요소로 볼 것인가. 그 요소로 보는 게 게임 아이템인 거죠. 그 단순히 게임 아이템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규제를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사업자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아마 이걸 투자하신 분도 아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제도권을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증권이 되는 것이냐 게임 아이템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기로에 놓여 있는데 네.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자본시장법 제4조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펀드가 저 혼자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전,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돈을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공동사업, 그러니까 운용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용사업을 하는데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리인이 자산운용사가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신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대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투자계약 증권, 네. 권리가 표시된 증서 종이가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요새는 뭐 슈퍼처럼 종이를 받진 않잖아요, 증서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권리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공동사업, 이익기대, 금전투자, 타인의 노력의 결과의 대가, 공동사업, 이익, 투자, 대가. 네. 요 네 가지가 법령상 요건인데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그 네. 게임 아이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단순히 게임 아이템으로도 보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익, 획득, 목적 요구, 자본시장법 제3조 1, 요 항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익 기대를 하고 우리가 암호화폐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령상 요건이 네 개가 다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만 부합이 되더라도 투자 계약 증권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를 살 때 이거를 뭐 골동품 수집하듯이 뭐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재활용품을 사듯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게임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부루마블에 있는 사이버머니를 게임머니를 이렇게 실수 사용하시고 이거를 뭐 이게 100원인데 200원으로 뭐 팔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임 아이템이 아니고 이런 이익기대 그러니까 그 부루마블이라는 그 게임 안에 있는 사이버머니는 말 그대로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걸 단순히 게임 속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증권으로 규정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요 네 가지 법령상 요건을 봤을 때 이익기대라는 이 요건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증권 규정 가능성이 높다. 위믹스 토큰에 대해서. 그리고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던 게 뮤직하우잖아요. 네. 그래서 뮤직하우가 차라리 증권으로 규정이 안 됐으면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뮤직하우가 물론 영역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템을 거래를 한다는 거, 저작권이라는 아이템을 거래를 한다는 거, 물론 저작권은 아니지만 이 거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증권으로 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투자 계약 증권으로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네. 노래에 대한 소유 이게 아니라 노래에서 그러니까 노래를 소유를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잖아요. 저작권을. 네. 네,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그 저작권 수익이 발생되는데 저작권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나도 수익을 배분해 달라라는 권리를 사는 거죠. 권리를.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완전 소유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소유를 하지 않고도 그 노래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실적으로 이 노래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그렇죠. 네. 그래서 참여 청구권. 그래서 그 수익을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이제 수익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금융에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적으로 들어가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최근 노래가 뭐가 있죠? 최근 노래요? 너무 최근- 많은데 어떤 그죠. 노래? 뭐 방탄소년단? 뭐 BTS의 뭐 노래 뭐가 있죠?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에 있다고 칠게요. 그 패러다이스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입 있잖아요. 그 수입 패러다이스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입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현재 가격이 34,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패러다이스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권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권리를 사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된 저작권 수입이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저작권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이거를 가격을 만들어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 요것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권 참여 청구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이제 이 뮤직하우 회원들한테 팔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윗줄에 보시면 돼요.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4개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까 공동사업, 이익기대, 금전투자, 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요건에 다 포함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공동사업, 뭐 금전투자, 근데 하나도 안 포함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동사업은 뭐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 금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에 들어가죠. 금전을 투자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뭐 아까 부루마블 예를 들었지만은 게임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게 되면서 네. 우리가 이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분 좋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네.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 금전을 투자를 한 거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 수익, 이익 기대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뮤직하우도 마찬가지지만 뮤직하우는 4가지 요건이 다 포함이 돼버렸지만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2가지에서 뭐 처음에는 한 가지라 말씀했지만 이익 기대 여기서 이거를 제한시켜서 말씀했지만은 금전을 투자한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권으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2달 전에 뮤직하우도 증권으로 분류가 됐는데 위믹스 코인도 이렇게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일단 알면서 네. 추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자면 미국에서도 또 뭐 이슈가 있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믹스는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왜? 금전 투자, 이익 기대라는 측면 때문에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 이게 동전의 양면과 역할을 하는데 투자자 보호 이게 또 명목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아마 증권으로 규정이 될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 그러죠. 여기랑 리플 회사인 리플랩스 이 두 회사 이제 소송 중인데 여기서도 이제 3가지가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기업 투자, 이익 기대, 제3자로 인한 이익 발생. 요 3가지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세요. 결국 이익 기대잖아요. 근데 아마 이익 기대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게 되면은 리플랩스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리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발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이 발행을 하게 되고 얘네들 거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래소 발생된 수수료를 취득을 해야 될 거고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기대를 분명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중에서 이제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익 기대라는 이 부분을 만약에 걸고 넘어지게 된다. 연방법원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위믹스도 피해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투자 상품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이제 증권으로 분류가 됐을 때, 증권으로 규정이 됐을 때 문제점은 규제가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렇죠. 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ELW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ELW 같은 경우 저 한때는 한국경제TV에서 ELW 강사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ELW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뜨거웠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상당히 핫했었죠. 그리고 그게 한때 그래서 홍콩이어서 세계 2위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캐핑이란지 단타이란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결국 제재가 가해지게 된 거죠. 그 제재라는 게 어찌 보면 크진 않아요. 기본 예탁금. 그러니까 옵션처럼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네. 근데
결국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네네. 근데 뭐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뜨는 시장이기 때문에 ELW처럼 그렇게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전반적으로 위축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위믹스도 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들이고 지금 ELW 현재가 창인데 이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뮤직하우 현재가 창이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ELW 삼성전자를 이르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뮤직하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보유를 안 했지만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ELW도 삼성전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칠게라는 권리. 이거를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콜이라 그런 거고 삼성전자를 팔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풋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콜 상품이 따로 있고 풋 상품이 따로 있는 거고 그 권리에 대한 가격의 변동이 이렇게 보시면 호가창처럼 이렇게 변동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거래소가 있고 거기서 가격 변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금융위에서 봤을 때는 아마 똑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판결이 틀려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형사법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될 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미필적 고의를 따지냐 안 따지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뭐 치사죄가 되는 거고, 뭐 그냥 아니면은 죄가 성립이 되거나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또 위법성 조각사유 이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면 니는 죄가 된다. 그래서 몇 년을 살아라. 이게 되는 건데 민사 같은 경우는 진짜 서대에 말씀드렸듯이 판사를 잘 만나야 돼요. 판사하고 변호사 상당히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경찰서를 갔을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장판사급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되게 도움이 네. 돼요. 이게 정관 이유를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위믹스 토큰이 증권으로 네. 이제 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뮤직하우는 이미 2달 전에 이제 증권으로 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또 예로 ELW가 이제 급성장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아 그러면 뮤직하우는 증권으로 규정이 되고 많이 또 위축이 됐어요? 뮤직하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그 뭐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ELW처럼 이게 확 커졌다. 그러면 아마 위축됐을 가능성이 큰데 뮤직하우 관계자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처럼 이렇게 크게 활성화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초기 시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위축이 됐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커지기 위한 커져 나가야 되는데 못 크고 있다. 그 속도가 조금 더딜 수 더뎌졌다. 있다는 거, 더딜 수도 좋게 포장하자면은 더뎌질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믹스 코인이 이제 증권으로 규정이 되면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급격히 위축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위믹스가 어쨌든 결론은 뭐 투자자도 그렇고요, 사업자도 그렇고 결론은 증권으로 규정 안 되는 게 베스트다. 근데 만약에 증권으로 규정이 된다? 이러면 워스트가 되는 거예요. 워스트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위메이드의 위믹스뿐만 아니라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블엑스라는 암호화폐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컴투스도 C2X, 네오이즈도 네오핀과 같은 이런 그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 넷마블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네오이즈도 그렇고 이 위메이드 논란이 어떻게 끝날 건가? 그러니까 금융의 신고 접수가 된 내용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갈 테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위믹스 증권 논란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또 결론을 지어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증권으로 규정이 된다? 그럼 P2E는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없고 게임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 P2E라는 이 이벤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 게임즈들이 확 살아났었잖아요. 네. 그러다 지금 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증권으로 규정되게 되면 이 쉬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P2 게임 활성화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게임업계에 퍼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 그 기대감에 오른 거잖아요. 네, 있는데 이게 증권을 규정이 되게 되면 찬물 끼얹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투자심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안 그래도 쉬고 있는데 이 쉬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은 게임주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위메이드 얘기 또 게임주 얘기를 네네. 하면서 이렇게 위믹스를 또 집중적으로 먼저 네네. 짚어본 게 음. 실적의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게임주에 대한 전략을 이제 베스트, 워스트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만약에 증권을 규정되지 않는다. 이게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P2E 게임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이 P2E 게임 중심의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거기서 대장 역할이 아마 위메이드로 바뀌지 않을까. 컴투스란지 위메이드 쪽으로. 근데 위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게 시장에서 선구자라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그렇죠. 강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게 되면은 스마트폰. 그 애플이 스마트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아직도 시장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지금 그 아이폰을 뒤집으려고 해도 스마트 어디 거 써요? 저 삼성 아, 삼성 거 써요? 네, 갤럭시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애플이 나 아이폰인 줄 알았는데 아이폰 쓰고 싶은데 네. 네, 이게 워낙에 두 좀 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두 개 쓰는데 둘 다 네. 안드로이드인데 아이폰으로 옮겨가기 힘들더라고요. 일단 갤럭시 폰을 쓰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폰을 썼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쪽으로 넘어왔다 다시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넘어가시던데? 잘 넘어가고 싶긴 합니다. 네. 저는 여지까지 계속 갤럭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갤럭시가 아이폰의 아성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게임업으로 한번 잘 옮겨볼게요. 온라인일 때 누가 봐도 NC소프트였어요. 온라인 때는 리니지란 게임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컴투스, 썬데이 토즈가 대장이 돼버렸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NC소프트가 물론 맞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데 온라인에서 모바일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게 되면서 NC소프트가 컴투스 그리고 썬데이 토즈가 뺏겨버렸거든요. 그때 캔디 크러쉬인가? 캔디 크러쉬 맞나요? 애니팡 하면서 모바일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패러다임이 모바일에서 이제 또 PT로 넘어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트를 위메이드가 끊었다라는 거예요. 썬데이 토즈도 이제 위메이드로 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어찌 보면 이제 컴투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왕자를 이제 위메이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P2 게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대장은 위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넷마블이란지 컴투스, 네오이즈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저 출시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이 P2 시장이 확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질 건데 반대로 이게 증권으로 규정이 되게 되면은 이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P2E가 아니라 NFT가 아니라 이제 본업을 하는 회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신작 게임이 잘 되고 게임이 재밌는 회사. 신작 게임이 잘 되거나 아니면 지금 실적이 나오는 회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본업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리니지.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소프트 쪽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 종목적으로. NC소프트 봐야 그래서 되고. 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TL이라는 이제 게임하고 프로젝트 E, LGW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북미, 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 녹화 초반에 말씀했지만은 이 두 가지 숙제, 중국, 탈중국과 그리고 이제 규제 다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규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해외 쪽으로 영역 확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NC소프트가 가장 선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3분기 후에 그 새로운 이제 게임이 나올 만한 회사들이 그냥 뭐 예를 든 겁니다. 크래프톤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리고 위메이드가 미르 M 글로벌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붉은 사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깨비가 펄어비스죠. 이제 아마 이것도 나올 건데 아마 요거는 젊은 층 중심에서 아마 도깨비는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은
생각 안 나서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나서 얘기 못 하겠네.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도깨비. 네, 도깨비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끄는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게 네. 아이폰이 어찌 보면 시각적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디자인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크잖아요. 카메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각적인 효과를 얼마 주냐. 그래픽 그러니까 N소프트가 중요하죠. 그 BNS 같은 경우 상당히 호평을 받는 게 블레이드 앤 소울.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이번에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적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펄어비스도 최근에 신작 이제 미르 공개하고 나서 주가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그건 기존 게임이잖아요. 이게 아예 새로운 신작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도깨비를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요거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N소프트가 호평을 받았던 그 시각적 효과 제가 볼 때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도깨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폰을 계속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갤럭시의 기능이 아무리 많고 이거는 솔직히 안 들어와요. 결국 이게 그 폰을 이렇게 손이 쥐었을 때 디자인이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충성 고객이 돼버리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안 보이게 돼요. 아이폰 솔직히 아이폰도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충전기를 따로 판다라든지 아니면 호객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중간에 끼는 거 다 팔죠. 그러니까 네. 그런 논란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왜 쓸까요? 시각적 효과에서 충성 고객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도깨비가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럼 시각적 효과만 잘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리니지 같은 게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제가 없다라고 봐요. 펄어비스 검사모였죠. 이제 검사모 최근에 이제 공개하고 별로 이제 좀 별로 반응이 안 좋다 해서 주가 많이 흘러내렸는데 네네네. 신작 게임 이제 붉은 사막이랑 이제 도깨비 같은 신작이 많이 네네. 공개가 될 거고 3분기 이후 3분기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위메이드 쪽에 많이들 그리고 위믹스 토큰과 위메이드 쪽에 게임주 집중해서 쏠려있던 시선을 이제는 네. 조금 돌려보자. 맞죠. 그 준비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제가 아까 베스트 워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으로 규정이 되는 게 워스트니까 만약에 워스트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 게임주에 굳이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시선을 조금은 옮겨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시선을 옮기는 게 결국 본업을 잘 하고 있느냐 이쪽으로 차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굳이 이제 좀 추려보자면 엔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정도? 아니요, 그냥 뭐 딱히 그냥 N소프트밖에 안 떨라요. 엔소프트. 예, 예. 지금 어쨌든 어쨌든 그나마 돈 잘 버는 회사는 N소프트밖에 없잖아요. 게임주를 보려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논란 없이 뭐 물론 논란이 없었다고 하긴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리니지도 논란이 단순히 있었죠. 네. 단순히 실적이 발표되는 수치만 봤을 때 잘 되고 있는 회사는 지금 NC밖에 없어요. 게임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NC소프트로 그런 조금 거죠. 우리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베스트 워스트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증권은 규정이 된다 안 된다 베스트 워스트 상황에 따라서 게임주 내에서는 투자의 어떤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